장모님, 저 오늘 혼자 자기 싫어요. 35세 사위 재민이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저 63세 장모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딸의 남편과 사랑에 빠진 63세 여자의 위험한 고백. 사연 하나 노래 드립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말해요. 환갑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라고요. 폐경이 지나면 심장도 멈추는 줄 알아요. 하지만 늙는 건 겉모습이지 그 안에 피는 여전히 붉고 뜨겁다는 걸 그들은 모르죠. 저는 63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들 수발 들며 간호사로 살았고 퇴직 후엔 남편 수발을 들며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더 이상 설렘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아이 제 사위 재민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아유, 당신은 또 나가요? 오늘 주말인데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제 말에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가 막걸리 한잔하기로 했어. 밥은 알아서 먹고. 늙은 사람끼리 얼굴 맞대고 있어봤자 할 말이나 있어? 쾅. 문이 닫혔어요. 익숙한 광경이죠.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남편은 은퇴 후 더 바빠졌어요. 밖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 대우받으며 호인 노릇을 하지만 집에서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해요. 나이 60 넘으면 남편한테 밥 차려주는 기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평생을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는 건 귀찮다는 눈빛뿐이에요. 거울 속 제 얼굴, 주름이 남편 탓인 것만 같아서 서럽게 느껴지는 날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적한 거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장모님, 저 재민이에요. 문을 열자 땀에 젖은 티셔츠 사이로 탄탄한 가슴 근육이 도드라지는 사위 재민이가 서 있었어요. 양손에는 짐 가방을 잔뜩 들고 있었죠. 어머, 재민아. 벌써 왔니? 우리 지영이는? 지영이는 오늘도 특근이래요. 저 먼저 짐 옮기려고 왔어요. 3달 동안 신세 좀 지겠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싱긋 웃는데 훅 하고 진한 남자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와 스킨 향이 섞인 젊은 수컷의 향기. 남편의 쿰쿰한 파스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거울 텐데 이리 줘. 아니에요. 장모님은 손목도 약하신데 비키세요. 제가 다 할게요. 재민이는 반팔 티셔츠가 터질 듯한 팔뚝으로 무거운 여행 가방 2개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툭 붉어진 힘줄, 짐을 옮기느라 거칠어진 호흡소리. 흠하. 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의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저는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해서 남자의 몸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환자의 몸이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남자의 몸을 가까이서 본 게 얼마만인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저녁 식사 시간. 딸 지영이는 늦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식탁엔 사위와 저 둘뿐이었죠. 장모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지영이는 맨날 배달만 시켜 먹는데 집밥이 그리웠어요. 재민이가 밥 2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잘 먹는 모습이 예뻐서 고등어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었죠. 그때 재민이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접촉. 투박하고 뜨거운 손 온도가 찌릿하게 제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재민이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장모님, 그거 아세요?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랑 다르게 참 고우세요. 여전히 여자 같으시고요. 어머, 얘도 참. 늙은이가 무슨 여자야?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부러울 정도예요. 저라면 장모님 같은 분이 아내라면 매일 일찍 들어올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박혔어요. 저라면이라는 가정법, 그리고 그 눈빛. 사위가 장모를 보는 존경심이라기엔 조금 더 끈적하고 젖어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은 술 취해 들어와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고 저는 방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어요. 잠옷 단추를 하나 풀었죠. 아직 처지지 않은 가슴, 관리를 열심히 한 매끈한 목선. 저 아직 괜찮나요? 옆방에서 사위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35세의 건장한 남자와 63세의 목마른 여자. 한 지붕 아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말라버린 우물에도 비는 내릴까요? 여러분, 혹시 피부에 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 누군가 제 살을 만져주는 일이 거의 없어지죠. 남편과는 각방 쓴 지 오래고 자식들은 다 커서 징그럽다고 피하고 제 몸은 그저 쑤시고 아픈 껍데기가 되어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 손끝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우리 몸은 여전히 관심과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었나 봐요. 그날 오후 거실에 가득 찼던 그 열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일요일 오후 2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친구들과 지방으로 1박 2일 골프 여행을 떠났고 딸 지영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했어요. 넓은 집엔 저와 사위 단둘뿐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후. 고개를 돌려보니 재민이가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헬스장에 못 가는 날엔 집에서라도 꼭 운동해야 몸이 풀린다던 사위였죠. 상의를 탈의한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의 등 근육이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꿈틀거렸어요.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척추 라인을 따라 또르르 흘러내려 바지 밴드 사이로 사라졌죠. 탄탄한 어깨, 잔한 허리,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엉덩이. 저는 과일 접시를 든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훔쳐봤어요. 남편의 축 늘어진 뱃살과 앙상한 다리만 보다가 터질 듯. 팽팽한 젊은 남자의 육체를 보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장모님. 재민이가 몸을 일으키며 저를 봤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는데 그 야성미 넘치는 모습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과일 좀 먹고 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요. 재민이가 다가와 제 손에서 접시를 받아들었어요. 그때 땀에 젖은 그의 가슴팍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죠. 확 끼쳐오는 뜨거운 열기. 저는 숨을 참았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신 재민이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어깨를 잡았어요. 아우,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어제 무리해서 운동했더니 승모근 쪽이 좀 뭉친 것 같아요. 담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순간 제 안의 간호사 본능과 여자의 본능이 동시에 꿈틀댔어요.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좀 봐줄게. 나 옛날에 병원 있을 때 이런 거 전문이었어. 재민이는 순순히 소파 아래 바닥에 등을 보이고 앉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의 맨 어깨에 손을 올렸죠. 뜨거워. 방금까지 운동한 남자의 몸은 난로처럼 뜨거웠어요. 끈적한 땀이 제 손바닥에 묻어났지만 불쾌하기는커녕 묘한 흥분이 일었어요. 여기니? 네. 거기요. 제가 뭉친 근육을 꾹꾹 누르자 재민이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장모님 손길이 너무 시원해요. 지영이는 해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발로 차는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많이 뭉쳤네.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단단한 승모근과 견갑골 사이를 깊게 파고들며 주물렀어요. 미끄러운 땀 때문에 제 손이 자꾸만 그의 쇄골 쪽으로, 가슴 근육 쪽으로 미끄러질 뻔했죠. 주무를 때마다 재민이의 거친 숨소리가 제 무릎 위로 흩어졌어요. 제 손은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단단한 살결을 탐하고 싶은 욕망이 손끝에 실렸죠. 그때였어요. 재민이가 불쑥 뒤를 돌아보며 제 손목을 낚아챘어요. 장모님. 그의 눈이 풀려 있었어요.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더 하면 저 못 참을 것 같아요. 뭘 말이니? 저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강했어요. 장모님 손이 닿으니까 몸이 더 뜨거워져요. 이상하죠? 장모님은 저를 편안하게 하시면서도 미치게 만들어요. 재민이가 제 손을 자신의 뜨거운 볼에 갖다 댔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건 장모님 뿐이에요. 정적. 거실에 초침 소리만이 들렸어요. 그의 땀 젖은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제 손바닥은 그의 볼을 타고 내려와 입술 근처에 머물렀어요. 거절해야 했어요.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땀 좀 닦아야겠다. 감기 들어. 저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가슴과 목덜미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닦아준다는 핑계로 그의 몸을 구석구석 쓸어내렸죠. 재민이는 눈을 감고 제 손길을 느끼고 있었어요. 장모님, 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그 애처로운 부탁에 저는 무너지듯 그를 끌어안았어요. 사위의 젖은 몸이 제 옷을 적셨죠. 우리는 소파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사위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을 뚫고 들어올 듯 쿵쿵거렸어요. 그날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 바로 앞까지 갔어요. 아니,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고 있었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가끔은 자식이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금지옥엽 키운 제 딸이 남의 귀한 자식 마음을 아프게 할 때면 부모로서 얼굴이 화끈거려요. 동시에 그 상처받은 사위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밟혀요. 저 잘난 남자가 제 딸 앞에서 쩔쩔매는 꼴을 보자니 이상한 소유욕이 고개를 들어요. 내가 버린 남자 내가 주어도 되겠니? 하는 못된 마음이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화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바둑 채널을 보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딸 지영이와 사위 재민이가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영이의 하이힐 굽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죠. 아, 진짜 쪽팔리게 왜 그래? 내가 승진 축하 회식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꼭 그렇게 눈치 없이 굴어야 했어? 지영이가 핸드백을 소파에 내던지며 쏘아붙였어요. 재민이는 굳은 표정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뒤따라 들어왔죠. 눈치가 없다니? 너 김 부장이 너한테 술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 안 보여? 남편이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어? 그게 사회생활이야. 오빠가 촌스럽게 정색하고 뺏어 마시니까 분위기 다 깨졌잖아.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남편이 의처증 있냐고 그래. 뭐 의처증? 아내가 상사한테 희롱당하는 꼴을 막아준 게 의처증이야? 재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코웃음을 쳤죠. 희롱은 무슨? 오빠 자격지심 아니야? 나 요즘 잘 나가니까 배 아파? 오빠네 회사는 구조 조정한다며 잘리기 직전이라 예민한 거 아니냐고. 철썩. 제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였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재민이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그는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남편의 아픈 구석을 잔인하게 후볐어요.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어. 찌질하게 굴지 말고 씻고 자. 냄새 나니까. 지영이는 쌩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거실엔 정적만이 흘렀죠. 재민이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어요.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서재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남편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쯧쯧. 밤 늦게 시끄럽게.
사위, 자네는 남자가 되어서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원. 남편은 혀를 차고는 다시 문을 닫았어요. 재민이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185cm가 넘는 거구의 남자가 한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죠. 그는 비틀거리며 부엌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장모님. 재민이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죠. 소주 한 병만 주시겠어요? 저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소주와 김치찌개를 꺼내 데웠어요. 재민이는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어요.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잔을 채워주었어요. 장모님,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놈입니까? 재민이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어요. 아니, 자네가 왜 형편없어? 우리 지영이가 복이 겨워서 그러지. 자네처럼 듬직하고 성실한 남자가 어디 있다고. 지영이는 저를 남자로 안 봐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자기 돋보이게 해주는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해요. 저도 사랑받고 싶은데, 저도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싶은데.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강인하던 눈매가 붉게 충혈되어 저를 바라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어요. 모성애였을까요?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수컷에 대한 강렬한 연민과 욕망이었어요. 재민아.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거친 수염 자국이 손바닥을 긁었죠. 울지 마. 내가 얼마나 근사한 남자인지 지영이는 몰라도 나는 알아. 재민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그가 제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비볐어요. 마치 어미 품을 찾는 짐승처럼. 장모님. 장모님만 저를 알아주시네요. 장모님 곁에 있으면 숨이 쉬어져요. 그가 제 손바닥에 입을 맞췄어요. 쪽. 젖은 입술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아니, 뺄 수 없었죠. 장모님, 저 오늘 혼자 자기 싫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은 사라지고 원초적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웠죠.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상이 저라는 것을. 우리는 홀린 듯 일어났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잠들었고 지영이는 안방에서 깊이 잠든 새벽이었죠. 내 방으로 올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부축하듯 안았어요. 단단한 팔뚝이 제 허리를 감쌌죠. 제 방문이 잠기는 소리. 딸깍. 재민이는 저를 침대에 눕히지 않았어요. 문에 기대어 저를 세워둔 채 급하게 제 입술을 찾았죠. 거칠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과 욕망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알코올 향과 섞인 그의 거친 숨결이 제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받아들였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격렬한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장모님. 미연 씨.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장모님이 아니라 미연 씨라고. 그 호칭에 제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 재민아. 나 여기 있어. 그의 두꺼운 손이 제 얇은 잠옷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어루만졌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불길이 일었죠. 늙고 주름진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손길이 닿자 제 몸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아름다워요. 진짜로. 그가 제 몸을 탐하며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 말은 저를 구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딸의 눈치를 보는 엄마도 남편의 무시를 받는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 미연이었어요. 밖에는 빗소리가 거실의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우리 방 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뜨거웠어요. 재민이의 몸이 제 몸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젖은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억눌린 신음만이 새벽 공기를 채웠죠. 새벽 4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재민이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아이처럼 곤히 자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미친 짓이야. 천벌을 받을 짓이야. 머리로는 알면서도 제 가슴은 벅차오르는 행복감에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옆에 누운 이 젊고 건장한 남자가 제 것이라는 사실이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도덕적 잣대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잠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미안해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달콤한 하룻밤이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그리고 방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미쳤다는 거 알아요. 딸의 남편 제 사위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머리로는 수천 번도 더 생각해요. 그런데요, 해본 적은 없지만 마약에 중독되면 이런 기분일까요? 눈을 뜨면 그 아이뿐이고 그 아이가 만져주던 제 가슴과 허벅지 등 모든 살같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어요. 죄책감? 물론 들죠.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뜨겁게 안아줄 때의 그 황홀함이 죄책감 따위는 잊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예요.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딸이 없는 순간마다 집안 곳곳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죠. 평일 오전 10시. 딸은 출근하고 남편이 외출을 한 그 시간. 하지만 그날따라 재민이가 반차를 쓰고 늦게 출근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재민이는 설거지하는 제 뒤로 다가왔어요. 장모님. 재민이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 뒤에 밀착되었어요. 앞치마 끈을 묶은 제 허리를 그의 두꺼운 팔뚝이 감아왔죠. 이러지 마. 누가 보면 어쩌려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님 나가시는 거 보고 참느라 혼났어요. 재민이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친 수염이 예민한 목덜미를 긁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죠. 설거지통에 담긴 물소리가 쏴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의 거친 호흡 소리만 들렸어요. 우리 여기서 해요. 뭐? 안 돼. 여긴 부엌이야.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밖에. 그는 저를 번쩍 들어 아일랜드 식탁 위에 앉혔어요. 차가운 대리석 상판과 뜨거운 그의 체온이 동시에 느껴졌죠. 아우. 그의 손이 제 치마 속을 파고들었어요. 속옷 안으로 들어온 손이 거길 만지자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어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찌개가 끓는 보글보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우린 멈출 수가 없었죠. 우린 마치 신혼부부인 거 마냥 그렇게 부엌에서 관계도 가졌어요. 주말 오후. 남편은 TV를 보고 있고 딸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죠. 물을 틀어놓고 거울을 보는데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 깜짝이야. 문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재민이었어요. 쉿. 조용히 해요. 재민이는 옷을 입은 채로 샤워 부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우리는 서로를 탐했죠. 내가 미쳤어 정말. 장모님 씻겨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비누 거품을 낸 손으로 제 온몸을 미끄러지듯 훑어내렸어요. 가슴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 몸을 애기 다루듯 만지는데 미칠 것만 같았어요. 미끌거리는 비누 거품과 재민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소리내면 들켜요. 참으세요. 그는 제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막으며 더욱 격렬하게 몰아붙였어요. 물소리가 우리의 격한 몸짓을 가려주었죠.
뿌옇게 김이 서린 욕실 거울엔 63세 여자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벌겋게 상기된 얼굴만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건 현관이었어요. 제가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재민이가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센서등이 꺼지며 어둠이 찾아왔죠. 재민이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저를 신발장으로 밀어붙였어요. 하루 종일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재민아, 잠깐만. 집에 누구 있을지도 몰라. 없어요. 확인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집어삼킬 듯 덮쳤어요.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어요. 불이 켜질 때마다 서로의 탐욕스러운 표정이 적나라하게 보였죠. 현관 타일 바닥에 구두굽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쾅쾅. 신발장에 등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자극제였어요. 언제 엘리베이터가 열릴지 모르는 긴박함, 현관문 하나 사이에 두고 밖과 단절된 우리만의 세상. 그 스릴 이 우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변화를 눈치챈 건 딸이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는데 남편이 돋보기를 쓴 채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요즘 얼굴이 폈네.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주름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옛날 연애할 때 얼굴이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남편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의심이었어요. 그는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신 향수 바꿨어? 이거 남자 스킨 냄새랑 섞인 것 같은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재민이와 미래를 즐긴 후 씻는다고 씻었지만 제 살결에 섞인 그의 채취까지는 지우지 못한 거예요. 아유, 재민이가 쓰는 스킨 냄새가 독해서 빨래할 때 배웠나 보지. 별걸 다 신경 쓰네.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로 꽂히는 남편의 시선이 섬뜩했어요. 그날 밤 사달이 났어요. 지영이가 야근으로 늦는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는 대담하게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껴안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웠고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멜로 영화를 보고 있었죠. 장모님 사랑해요. 지영이랑 이혼하고 장모님이랑 살고 싶어요. 쓸데없는 소리. 우린 그냥. 그때였어요.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늦는다던 딸이었죠. 우리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재민이는 순식간에 소파 반대편으로 떨어져 앉았고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잡았어요. 벌컥.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아, 짜증나. 일은 왜 이렇게 많아? 지영이는 씩씩거리며 들어와 거실을 훑어봤어요. 저와 재민이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그런데 지영이의 시선이 소파 위를 향했어요. 아차. 방금까지 재민이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있을 때 헝클어진 쿠션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 머리핀. 평소엔 절대 바닥에 있을 리 없는 물건이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그리고 둘이 분위기가 왜 이래? 지영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여자의 직감이 발동한 거예요. 오빠 넥타이는 왜 풀어 헤치고 있어? 설마 둘이 싸웠어? 다행히 지영이는 불륜이 아니라 다툼으로 오해한 듯 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지영이가 소파로 다가와 제 머리핀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엄마가 아끼는 거잖아. 이 핀이 왜 오빠 발밑에 있어? 지영이의 날카로운 질문. 재민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뒷짐을 진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63년 연륜으로 마지막 기지를 발휘했어요. 아유, 그거 내가 아까 재민이 혼낼 때 떨어졌나 보다. 저는 태연하게 다가가 지영이 손에서 핀을 낚아챘어요. 혼내다니? 오빠를 왜? 자네 회사 사정 어렵다면서 왜 지영이한테 말 안 했어?
혼자 끙끙 앓다가 술만 마시고 내가 답답해서 등짝 좀 때리면서 야단쳤어. 부부는 돕고 사는 건데 왜 미련하게 구느냐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를 쳤어요. 재민이는 멍하니 저를 보다가 이내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말씀이 맞아서 할 말이 없었어요. 지영이의 눈초리가 풀렸어요. 남편의 회사 걱정, 그리고 엄마의 사위 사랑. 그럴싸한 이야기였죠. 뭐야? 엄마는 오빠 편만 들고. 알았어, 들어가서 자. 지영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잠시 재민이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 눈빛은 의심을 거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지만 덮겠다는 가장의 무거운 침묵이었죠. 비 그쳤네. 내일은 날이 개겠어. 남편은 묘한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저와 재민이만 남았어요. 우리는 주저앉았죠. 그날의 위기 이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리를 뒀어요. 더 이상의 스킨십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죠. 밥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문득문득 부딪히는 시선 속에 수많은 말이 오갔어요. 사랑해요. 미안해. 잊지 않을게. 일주일 뒤 딸 부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어요. 이삿짐을 싸는 날이 왔죠. 재민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장모님, 저 이대로 못 가요. 지영이랑 헤어질게요. 우리 도망쳐요. 재민이가 제 손을 잡고 매달렸어요. 젊고 무모한 열정이었죠. 저는 웃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재민아, 사랑은 불장난 같아서 너무 가까이 가면 다 타버려. 딱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따뜻한 거야. 너는 내 젊음을 살고 나는 내 남은 생을 살아야지. 내가 나를 여자로 만들어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나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할 거야, 내 덕분에. 저는 까치발을 들고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가라. 내 가장 멋진 남자. 재민이는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저를 꽉 안았다가 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딸과 사위가 차에 탔어요. 엄마, 3달 동안 고생했어. 반찬 가지러 또 올게. 지영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재민이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헛기침했어요. 쓸쓸하구먼. 당신 들어가서 커피나 한 잔 주지. 남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어쩌면 그도 느꼈을지 몰라요. 아내가 다시 생기를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게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 돌고 집은 조용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에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재민이가 좋아했던 그 원피스를 입어보고 그가 즐겨 듣던 음악을 들어요. 어제는 딸네 집에 가서 반찬을 주고 왔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재민이는 이제 다시 깍듯한 사위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를 마시며 건네주는 찻잔 밑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죠.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며 화장실에서 몰래 웃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을 뿐. 누군가는 주책이라고 노망이라고 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걸. 지금 거울을 보세요. 주름진 얼굴 뒤에 숨어있는 아직 소녀 같은 당신을 사랑해주세요. 부디 당신의 인생에도 늦은 소나기처럼 가슴 뛰는 비밀 하나쯤 생기기를 바라요. 끝.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